박현민 비서관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초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면은 이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당선자 신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당선된 다음날 취임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갔잖아, 초반에. 그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청와대라는 데에 딱 들어갔는데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황망하게 나가버렸잖아요. 사실 한 3, 4개월 동안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무슨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 찾고 다니고 약도 그리고 약도를 그렇게 어수선하게 몇 달을 보냈죠, 실은. 어떤 공간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모르고 인수인계가 안 그렇죠. 됐어. 접견은 어디서 해야 되나? 외국 누가 오면 어디서 만나야 되나? 진짜 아무것도 인수인계가 안 됐구나. 없었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일정대로 또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다들 좀 정말 멘붕이 왔고, 그때는 진짜 퇴근 시간이 보통 뭐 한 새벽 2시, 3시 이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청와대 앞길을 통제를 했었어요, 밤에. 일몰 시간 이후에는 청와대 앞에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쯤 이렇게 나와서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 청와대라는데. 청와대가 이런 데인가. 저도 길을 몇 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저를 처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관저 가는 길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 뒤에 숲에서 헤매고 뭐 그랬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까 그 공간감이 딱 생기니까 알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이게 산자락 아래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무슨 회의실에서 만나자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몇 명 없고 회의가 제때 시작이 안 되는. 그래서 진짜 약도를 그렸구나. 예, 서로 너 어디 있냐 그러고 대통령이 원래는 본관 집무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뉴스 나오면은 뒤에 금장 봉황판이 새겨 있는 거기에서 집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비서들이 일하는 방에서 같이 일하겠다 해서 여민관이라는 곳으로 집무실을 옮기셨거든요. 그 여민관 앞에 그 조그만 벤치가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 큰 게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거를 센트럴 파크라고 불렀는데. 인수인계 안 받았으니까 거길 뭐라 부르는지를 모르겠고 갖다 붙이는 거구나. 네, 그리고 제가 많이 붙이긴 하는데 2시에 센트럴 파크에 만나서 뭐 어디로 가자.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외부인을 불러서 하는 회의 때는 좀 창피한 거예요, 이게. 센트럴파크. 그런 명칭 뭐가 있어 또?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토끼들을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강아지들도 이제 거기서 관리하고 그러는 이제 일종의 사육동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 에버랜드라고 불렀죠. 거기서 봐 그럼 에버랜드. 그렇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한 번씩 올라가고. 임기 초반에도 전임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움직였으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외곽 경호를 맡고 있는 부대나 이제 그 경비하시는 경찰분들이 제지를 하잖아요. 모르니까. 저 여기서 일하는데요. 그러면 한참 이렇게 보고 지나가도 되나요? 나 여기서 일하는데. 네. 그리고 대통령님이 갑자기 되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살 부딪히면서 막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막 운동을 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알만한 선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이제 대통령이야. 네가 알던 사람 아니야. 그 말이 되게 팡 하고 오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이구나. 점점 더 혼잣말을 하게 되고. 전에는 뭐 밥 먹자 그러면 좋아요. 저는 소고기 뭐 이랬는데 밥 먹자 그러면 무섭고. 자기가 잘 못한 걸 좀 소개해봐. 첫 국빈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쪼였어요, 제가. 국빈 방문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텀이 있었잖아요. 그걸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인수인계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 거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도착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학습을 했죠. 공부를 하고. 진짜 맨땅 해야 되겠네. 네. 거기에다가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방문이고 그 자체로도 주목도가 엄청 높고 또 그 당시에 그 안보 상황이 다소 엄중했고 그리고
국빈 방문이라는 프로토콜 자체가 지금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식 환영식. 그게 이제 행사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양국 간의 친교를 드러낼 수 있는 공식 만찬.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한테는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었는데, 공식 환영식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됐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심지어는 그 영상도 남아있는데. 영상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다. 오늘 공개하면, 내가 근데 이걸 왜 공개하고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차를 가지고 옵니다. 비스트라는 차인데, 보통은 그 나라에서 차량을 제공해줘요. 미국만은 본인들이 다 해요.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수송기에 싣고 와요. 그래서 그 차가 그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분수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통의장대가 그 차를 가마처럼 호위를 해요. 그래서 쭉 와가지고 본관 정문으로 해서 청와대 본관 앞에 딱 서면 빵빠레가 쫙 울려요. 국방부 의장대 그 의장대 안에 빵빠레 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빵빠레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1년은 안 한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들으러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상태가. 그 연습을 되게 열심히 많이 해서 당일날 이제 쭉 일렬로 세워놓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차량이 딱 들어와서 이제 풍악을 울리면서 청와대 본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빵빠레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제가 사인을 주기로 했거든요. 지금부터 빵빠레 해라. 그렇죠. 손을 이렇게 올리면 빵빠레를 하라고 했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시점이 딱 돼서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 빵빠레 대장이 정말 너무너무 큰 몸짓과 열정을 담아서 빵빠레를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두 대인데 뒷차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그걸 깨닫고 모든 방송이 전부 생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 날 딱 보더니 더 막 넋이 나가서 그 빵빠레 대장 옆에 딱 갔더니 이미 이분도 혼이 나갔어요. 그래서 날 이렇게 쳐다보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대장님 오늘 제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웃겼던 게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이렇게 공식적인 인사하고 막 이러는데, 끝나고 나서 그 차 앞에 대통령을 모시고 가서 차 타보지 않겠냐고. 타보지 않겠냐고. 차 자랑을 한참 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 그럼 타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 하여튼 그랬고, 만찬 때는 이제 나중에 화제가 좀 됐죠. 그거는 이제 독도새우하고 360년 된. 360년 된 시간장. 그때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긁고 있을 때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독도새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재밌다. 그래서 독도새우를 해서 이제 내놨고, 일본 언론에서 어떻게 독도새우를 내놓을 수 있냐. 엄청나게 항의를 했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우리 만찬에 내놓았던 독도새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당시 제 기억으로는 외교부에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냐. 내 밥상에 뭘 올릴지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웃기다, 독도새우. 네. 진짜 웃긴 거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중앙일보였어요. 중앙일보에서 어떤 업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독도새우를 서울에 납품하는 유일한 사람인데 우리 새우를 쓴 거다. 근데 그 새우를 어떻게 팔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로 근처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유로 앞으로 어디로 오라고 하고 길가에서 자기 새우를 받아서 갔다.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청와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난 노량진에서 샀거든. 도대체 그분에게 새우를 사간 검은 양복의 사나이들은 대체 누굴까? 그러한 의문을 5년이 지난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은 만찬장에서는 독도새우는 별로들 그냥 새우인가 보다 하고 말았고, 그렇지. 오히려 독도 써 있지 않잖아. 미국의 주요 수행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건,
360년 된 시간장으로 만든 한우 구이였거든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고. 360. 시간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360년 된 걸 우리 보고 먹으라고. 자기네 나라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시간장이라는 게 일부 엑기스만을 가지고 다시 우리고 다시 우리고 다시 우려서 360년이 된 거야라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어쨌든 360년 된 게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많이들 안 먹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남으면 이제 그 자리에 못 들어오는 방자상으로 이제 다 방자상으로 내려가죠. 또 뭐가 있어? 아이 재밌다 이거.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 이제 우리 정부 때 처음 됐었죠. 기자회견이면 당연히 질문을 현장에서 할 거라고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전 정부 다 거의 다 연기야 연기. 거의 다 일종의 약속 대련을 한 거거든요. A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B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미리 합의해서 넘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런 식의 기자회견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각본을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어떤 질문을 할지. 대통령은 듣는 대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분들도 되게 많이 긴장했고 기자들이 떨었어 기자들이. 그거 아마 내 그분한테 너무 미안해서 나 그분 좋아하는데 첫 질문을 했던 그 기자 한 분이 진짜 손을 맞아. 난 이해도 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오죽하면 그 너무들 긴장을 해서 현장에서 몇 개의 대중음악곡을 좀 틀었어요. 라이브로 처음 해보니까 그런 식의 기자회견이 처음이니까 정말 다들 긴장을 해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하고 이래서 제가 그때 대중음악을 몇 개를 틀었었어요. 청와대에서 처음 울려 퍼진 대중음악이래요. 하여튼 그런 음악을 틀었던 것도 좀 기억에 남고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저것도 화제가 많이 됐죠. 기업인들 처음에 초대해서 이제 오프 미팅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자질구레한 것까지 너무 관심들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관심이 되게 많았지. 사람 너무 긴장하니까 그냥 내 핸드폰에 있던 이 노래 좀 틀어줘. 그랬는데 그 중에 뭐 어떤 곡은 뭐 대통령의 무슨 의중을 반영한 거고 뭐 이적 씨가 리메이크했던 전인권 씨가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는 뭐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휴대폰에 있는 거였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음식 하나 내놓는 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아주 좀 더운 여름이어서 청와대 바깥에 잔디밭에서 생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청와대와 호프 미팅 한다라고 이제 예고 기사들이 쫙 나갔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전화는 전부 맥주 회사에서 전화가 우리 거 써라. 전부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자기네 맥주 써달라고. 우리가 아는 맥주 회사 뭐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결정해? 샘플이라도 뭐 샘플은 무슨. 근데 이제 제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만나서 이제 뒷돈 받는 건데. 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제 맥주 하는 회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사를 불러가지고 수제 맥주를 나눠줬고 직접 따라서 먹게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 회사가 최근에는 되게 잘 됐더라고요. 그걸 이제 자기들의 마케팅에 썼겠지. 졸지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런 기회를 얻은 거네.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서 살다가 보니 이런 일도 있군요.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 회사 진짜 되게 어려웠었는데 중소기업 잘 됐던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한 번은 노동계 오찬이 있었어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뭐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민주노총이 참석을 안 했어요. 음식을 뭘 내놔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순옥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의 누이 전화를 해서 혹시 전태일 열사가 좋아했던 음식이 있냐 그랬더니 콩나물밥을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밥을 내놓고 전어를 구워서 내놨어요. 전어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거기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거기에 다 그렇게 의미를 담는구나. 그럼요. 그런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지난번에 왜
해외 갔을 때 작은 선물도 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네. 거꾸로 우리한테 왔을 때 선물을 어떻게 정하는 거야? 선물, 이거는 이제 제가 어쩌다가 공무원이 돼서 처음 크게 각성했던 사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게 됐잖아요. 정상들의 선물은 대개 비공개로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됐을 때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무척 복잡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선물을 할지는 무척 고민스럽죠. 근데 임기 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문체부에서 연락이 와서 선물 자문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선물 자문회의.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꼭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역대까지는 제가 맡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선물 자문회의. 또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한 2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각 부처에서 다 왔어요. 외교부, 문체부 밑에 뭐 저기 공예를 담당하는 그 산하 외청까지 학예사들 뭐 다.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회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정부 관련 부처 그 담당자들이 다 온다는 거지. 그렇죠. 한꺼번에. 네. 심지어는 경호처도 와요. 그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호처하고 선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민간인 정서가 남아 있었으니까 이런 게 다 허례 허식이야. 이런 생각을. 공무원 회의는 정해져 있거든요, 순서가. 제일 먼저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건을 논의하고 다시 맨 끝에 한마디를 해요. 이게 기본 루틴이야. 말씀하시래요. 그래서 잘 됐다 이놈들. 지금 했던 얘기 거의 그대로 했어요. 이런 불필요한 회의에 여러분과 저 같은 그 실무자들이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비공개되는 선물에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돼서야 되겠냐. 그리고 막 열변을 토하고 일단 모였으니까 빨리 하고 끝내죠. 그리고 딱 아주 분위기 완전 싸한 거죠. 근데 그때는 내가 그랬겠지.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유 저 새끼 저거 그렇지. 뭣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저거 예전 바깥에 듣던 대로 그대로네 저거 싸가지는 없고 아는 척은 겁나 많이 하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중에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처음으로 딱 올라온 게 자 먼저 첫 번째 후보 품목입니다. 사각 보석함. 그럼 학예사가 그걸 딱 들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고 어떤 디자인이고 뭐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요. 대뜸 좋은데요? 그걸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외교부에서 저 색깔은 미국 쪽에서 선호하는 색깔이 아닙니다. 그 미국이 선호하는 색깔이 있나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국기 색깔과 관련되어 있는 색들을 선호하고 여태까지 대부분의 선물들은 그 범주 안에서 만들어졌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공예청에서 누군가가 또 일어나더니 그거는 부시 대통령 때 똑같은 디자인이 한번 선물된 적이 있다. 이렇게 각각이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경호처가 그걸 운반하고 이럴 때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뭐 뭘 어떻게 대야 되고, 그 다음에 파손됐을 때 뭐 파편이 튈 것 같다까지 그런 것까지도 다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나름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걸 가지고 논의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디자인을 해석할 때 이게 유골이 담기는 유골함의 디자인과 유사해서 안 된다까지도 찾아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틀리고 이 사람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 바보 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듣고 났더니 맞는 말이야.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고 다른 건 몰라도 선물 자문회의는 매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바깥에서 보면 낭비도 많고 허례도 많고 괜히 하는 것도 많고 저거 뭐하러 해 이런 것도 참 많아 보였어요. 저는 바깥에 있을 때 특히나 뭐 회의 같은 거 저걸 뭐하러 하지? 근데 때로는 그게 다 어떤 의결을 해야 되고 과정으로서 필요하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순방을 가면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가 있잖아요. 저를 대신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도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처음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낭비를 하면서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은 효율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공적 업무에서 효율을 따지는 건 일견 되게 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년 해보니까. 네. 많이- 세상이라는 게 언제든 돌발 사태가 생기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이 탄 차가 뭐하러 타지도 않은 2번, 3번, 4번 차가 왜 있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낭비로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조치들이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수 있고 그렇지.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됐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쳐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고치기도 했고. 시주 갈 거니까 오늘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그러면. 첫 해를 되돌아보면 제일 큰 행사는 평창이었거든. 평창이었죠. 네. 네. 진짜 대단하고 놀라웠던 거는 김여정, 김영남 두 분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했던 거였죠. 그리고 청와대도 왔지. 네, 들어왔죠. 대단한 이벤트지, 그거. 그거는 진짜 저도 하루 전에 얘기를 들어서 그 하루 사이에 청와대 방문 일정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죠. 이야, 그 얘기. 근데 그거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 얘기랑 엮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하고 계속 안 좋았어요, 우리가. 그때도. 관함식이라는 행사는 뭐냐면 해상사열을 하는 행사였는데 우리나라가 국제 관함식을 유치하게 됐고 그 관함식을 제주도에서 하게 됐는데 일본이 우길 승천기를 달고 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해군기란 말이에요. 우길 승천기라는 게. 규정상 국기와 군기를 걸게 돼 있거든요, 배는. 그러니 우리가 그걸 내리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도 우리 쪽에 크게 동조를 안 해줬었어요. 그렇지. 예.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근데 딱히 답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책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뭐가 없을까 하다가. 근데 장수 숫자를 쓴 수작이라는 기가 있어요. 총사령관을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거다. 일본이 우길 승천기를 타는 그 자리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 깃발을 걸었어요. 걸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우린 길을 하나 더 걸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배는 좀 커서 하나의 데니 태극기라고 고종이 외교 고문인 데니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첫 태극기인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와라. 왜냐하면 관함식이라는 거는 우리 대통령이 좌승함이라고 해서 사령함에 딱 서 있고 전 세계의 국가의 군함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경례를 해야 돼요. 대통령께. 근데 바로 대통령 뒤에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과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깃발을 걸어놓은 거죠. 우리는 경례 안 해요. 일본 군함이 우길 승천기가 아니라 뭘 걸고 오더라도 와서 거기다 경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야, 머리 잘 썼다. 일본이 안 왔어요. 그거 알고. 자기들도 고민했겠지. 처음에는 달고 올라고 그랬지. 근데 이순신 걸렸는데요. 일본이 아예 참석을 안 해버렸어요. 결국은 상징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북도새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비를 걸 수도 없고 걸지 않을 수도 없는 약간 되게 기분 나쁘게 간지러운 느낌. 우길 승천지 메고 가면 내리라고 못한다. 라고 자기들 생각해서 가자 했는데 이순신? 잘했어. 자, 그때 깨달았던 게 외교는 절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항상 약간 불편한 듯 쓱쓱 긁으면서 그러니까 그거 자기 잘하잖아. 그걸 인간관계에서는 깐죽거린다고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